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좀 상황을 관망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다른 주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역사적인 법이 시행이 되는데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긴 그래서 가볍게 오늘은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법이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이제 바로 적용이 됩니다. 3법 중에 하나인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8월 4일에 예정하고 있어요. 또 세금 관련된 법안들도 그때 다 같이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백약이 무효하다고 해서 정책을 맨날 얘기했었는데 그 정책들 정말 하기 위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 여당이죠. 원하는 정책을 맘만 먹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명분이 없어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적용이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여러 안이 있었는데 최종 결정된 내용은 전세를 2+2, 그래서 4년을 보장을 하고 상한은 5%로 확정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도 추가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액 상한은 5%로 이것도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해서 더 그 폭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금 튀고 싶은 지자체는 더 이걸 누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랬더니 야당의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정부가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집을 세놓는 걸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막 반발하는 집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그대로 하셨네요. 이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내용이죠.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미뤄졌던 거죠.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 보장으로 바뀐 게 30년도 전의 일이니까 그 이후로 겨우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최소한 4년의 거주 기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정주 안정성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지죠. 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전세가 소멸된다. 그리고 4년마다 전세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이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세가 사라지려면 전세금을 다 내줘야 되겠죠?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6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거액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갭투자로 빚내서 여러 채 갖고 있어서 자기가 들어올 게 아니면서 시세 차이만 바라고 쥐고 있는 사람들 그 돈 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 법이 잘못됐다고 이 법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헌법소원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아직도 떠들고 있는데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이 온전히 자기 집인가요? 거의 대부분이 전세금으로 채워진 집입니다. 정말 사유재산권 침해일까요? 전세값이 집값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자가의 경우와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온전히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집으로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삽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수년간 은행과 약정을 하고 꼬박꼬박 이자를 냅니다. 중도에 해지하려면 조기상환 수수료도 내야 되고 어쨌든 돈을 빌려준 쪽이니까 이 조건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갑니다. 전세는 어떻죠? 은행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줍니다. 자기 돈은 극히 일부만 넣고 나머지는 전세금으로 채우죠.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직접 살 것도 아니면서 집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 집값의 대부분을 빌려주고 대신 사용할 권리를 얻고 있는 게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의 보장을 겨우 2년밖에 안 했던 거예요. 이제 추가로 2년을 보장받게 된 상황이에요.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니까 집주인이 역습에 나섰다고 하면서 부동산 카페 이런 데서 팁을 공유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어떤 팁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세입자 내쫓기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고 해요.
이 법이 추진되기 이전에 다른 계약을 해서 새 전세권자를 들이거나 여의치 않으면 전세대출 만기 때 연장을 동의해주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 전세대출을 증액할 때 추가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걸 통해서 내쫓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또 이건 더 황당한 얘기인데 후순위 대출을 받아서 3달만 연체하면 경매한다고 경고문이 날라와서 대부분 세입자들이 불안해서 나간다고 연체 이자는 좀 물지만 올려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팁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웃겨가지고. 이런 얘기가 막 떠도니까 국토부에서 설명 자료를 냈어요. 전세계약 갱신할 때 전세대출 증액을 위해서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당한 두 번째 얘기, 연체해서 경매된다고 겁줘서 내보내면 된다? 연체를 해서 경매까지 들어가려면 최소 3개월을 연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신불자라고 불리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못 다녀요. 그죠? 신용등급 다 떨어져서 카드, 은행, 온갖 곳에 공유되는 본인의 신용등급은 추락을 합니다. 압류도 들어오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Q&A 신문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언제까지 해야 되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면 됩니다. 이미 계약이 연장된 사람들은 다 다음 계약 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의 요구는 임대인이 오케이를 안 할 때 내가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함으로써 권리가 형성이 되는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하려면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하는 명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명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묵시적인 갱신에 대해서 막 얘기가 많은데 묵시적인 갱신은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 법이 도입되기 전에도 묵시적인 갱신은 계속 있었죠. 그래서 한 집에 10년씩 갱신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 요구권은 저쪽에서 거부할 때 하는 거니까 아직 갱신 요구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도 갱신 요구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카드를 한번 쓸 수 있어요. 지금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 사람들은 모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겠죠. 서로 합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계약갱신 요구는 저쪽에서 거부할 때 한번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권리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법 시행 전에 이미 갱신을 거절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다 마쳤으면 지금 사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는 없죠.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전에 계약을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계약서 같은 거를 다 보여줘야 되겠죠.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고 지금 더 비싼 값에 전세를 내놨는데 계약이 아직 안 됐다. 이런 상황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임대인들이 막 억울하다고 막 난리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절할 수 있을지 막 팁을 공유하면서 하는데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들어가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계 좀비속을 포함해서 자기가 직접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기간이 안 정해져 있죠. 가족 중에 한 명만 주소 옮겨놓고 잠깐 산다고 하고 다시 전세 놓는다고 했을 때 요거 막기가 힘들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허점은 아니에요. 법의 모든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니까 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하위 법령을 통해서 규정하면 되니까 아마도 국토부에서 시행령 만들 때 이런 부분 포함해서 할 겁니다. 할 때 기간 문제라든가 또 실거주가 아닌 허위인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을 해야 되겠죠. 임대인이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반인들이 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결국 소송을 하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정말 속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얼마 받으려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한다는 게 귀찮고 또 힘든 일이에요. 허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그 법이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하위 법령이나 규정 지침 등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허위로 얘기하면서 나가라고 했을 때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그냥 안 비워주면 됩니다. 안 비워주면 집주인은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요.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수개월 동안 골머리를 썩이다가 판결이 나면 그때 비워줘도 됩니다. 그때 전세보증금 돌려받고 비워줘도 돼요.
어차피 판결 나서 소송 비용 물어줘봤자 100만 원 돈밖에 안 되고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이 사람 열받게 하겠다 해서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이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실제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임대인의 권리만 생각하고 임차인의 권리는 깡그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집에 많은 돈을 묻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임대를 하고 임차를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큰 목돈을 임대인한테 주는 거죠. 임대인한테 맡겨놓는 거죠. 내가 나가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부담하면서 집을 빌려 쓰는 겁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금방 언급한 것처럼 소송까지 해가면서 내보내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데 내가 돈을 돌려줬는데도 안 나가면 어쩌나 소송까지 하면서 더 비용 들여가면서 골머리를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되지 않으면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겁니다. 임대인이 언제까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언제까지 임차인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계속 변해요. 야당의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 자기 집에 살다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관계예요. 다만 임대차 보호법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개선돼야 될 점이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래봤자 기존보다 2년 늘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재산권이 제약이 되려면 그 기간 안에 아예 팔지를 못하거나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합의 하에서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정도의 제도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집주인만 옥죄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끼케야 2년 늘어난 것밖에 안 돼요. 가볍게 다뤄보려고 했는데 또 약간 흥분을 했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